네, 나의 목표가 당신의 목표로 라켓 피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버리고, 절제하고, 압축하고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목표를 설정하고 핵심 메시지를 추출해낼 수 있는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최초의 수식어가 많이 붙어있는 그런 도시예요. 최초의 그 미국 대도시이기도 하고 또 최초의 공립학교가 건설됐고 그 다음에 최초의 지하철도 개통된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네요. 이 보스턴에 밥슨 칼리지라는 비즈니스 스쿨이 있습니다. 1919년에 개교됐으니까 굉장히 오랜, 거의 100년 가까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실전적인 창업 교육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학교입니다. 이 밥슨 칼리지에 아주 독특한 행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라켓 피치라는 겁니다. 일종의 투자 프레젠테이션 대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포맷이 좀 독특하네요. 바로 3장의 슬라이드로 딱 3분 동안만 진행한다 라고 합니다. 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적은 슬라이드를 가지고 과연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해서 30초나 1분 동안 진행하는 프레젠테이션도 있다고 하니까 라켓 피치 정도면은 무난한 편이겠네요. 자, 왜 이렇게 짧게 할까요? 단지 그 바쁜 청중들을 고려해서 그래서 짧게 하는 걸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짧게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충분히 압축해서 보여준다는 뜻이겠죠. 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헐리우드에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 투자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이제 영화를 만들겠습니다. 돈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이제 누군가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이 찾아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해요. 당신이 만들 영화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세요. 어떤 영화를 만들 겁니까? 여기에서 대답을 하면 돈을 빌려주는 거고 대답을 못하면 돈을 안 빌려주는 거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다크나이트 라이즈라는 영화를 아시죠? 이 영화를 어떻게 하면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영화를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 그 감독의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표현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트맨이 첨단 무기를 가지고 악당 베인과 치고받는 킬링타임용 액션 영화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정말 말 그대로 CG로 아주 떡칠을 한 액션 영화가 나오겠죠. 반면에 배트맨이 내면의 어둠을 극복하여 다시금 고담시티의 영웅이 되는 어떤 자기 극복, 자기 성찰에 대한 영화다 라고도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실제로 만들어질 다크나이트 라이즈는 그런 영화가 되었죠. 예, 이런 식으로 감독은 내가 영화를 이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것을 정말 짧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은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내 사업은 어떤 것인가 라고 스스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가, 사실 그것을 알기 위해 라켓 피치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그 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딜리버리 해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기획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은 기획의 도구다. 사실 라켓 피치는 여러분의 어떤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라고도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자, 프레젠테이션. 라켓 피치도 결국은 프레젠테이션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통상적으로 이 준비를 하기 위한 7단계 지금부터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목표 설정 단계예요. 이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가급적 구체적이고 이 전략적인 뚜렷한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많은 단계를 거쳐가게 되는데요. 각 단계에서 여러분이 까딱 잘못하면 길을 잃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방향성을 잃게 될 수 있는데 그때 원래의 방향성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설정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하는 목적이 뭘까요? 정보 전달일까요? 사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문서입니다. 언제든지 참고해 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많은 내용도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라켓 피치 같은 어떤 이렇게 짧게 압축해서 전달하기 위한 그런 문서 포맷도 존재합니다. 이 원페이지 프로포절이라고 해가지고요. 한 페이지 안에 자기가 제안하거나 기획한 이런 내용들을 다 압축하는 이런 테크닉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걸 하는 이유는요, 문서와는 달리 이 목적이 바로 상대방을 납득시키기 위한 거죠. 납득시키고 설득해서 궁극적으로는 상대방이, 청중이 내 의도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라켓 피치를 하는 거죠. 여러분의 목적이요, 시드머니를 받고 싶다, 시드머니를 확보하고 싶다, 투자받고 싶다,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뭐 혹은 나는 내가 가진 계획이 옳은 건지 좀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검증을 받고 싶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목표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가량의 시드머니를 투자받겠다. 구체적이죠? 액수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케팅 전문가에게 내 마케팅 계획에 검토를 받겠다. 네. 혹은 사업을 함께 키워나갈 파트너를 찾겠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목표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라켓 피치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어떤 그 지향해야 될 목적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단순합니다. 앞에 있는 청중들과 내가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같은 비전을 공유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줄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이 라켓 피치에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목표입니다. 네, 두 번째, 청중 분석 단계입니다. 이 청중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되면요, 뭐 어떤 난이도로 진행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될지도 쉽게 알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이 라켓 피치의 청중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청중은요, 비지하고 무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비지하다? 바쁘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여러분의 청중은 바쁩니다. 바쁘기 때문에 각 한 명씩 3분밖에 시간을 못 내주는 겁니다. 뭐 어차피 라켓 피치 자체가 3분 동안 진행하는 거니까 바쁜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아주 훌륭한 포맷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청중들이 무지하다는 겁니다. 무지하다? 아니, 다 교수님들, CEO들 이런 분인데 무지할까요? 투자자들이 무지할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무지는요, 무식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경험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이 가진 그 유니크한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과거에 접해본 경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사업이 신기하고 재미있고 유니크한 것일수록 이분들은 여러분의 사업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 그래서 무지하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적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보통 진행하는 프레젠테이션은 프랑스 정식 요리와 같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잘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대신에 먹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뭐 격식도 따져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런 음식을 먹고 나면은 좀 속이 부대낍니다. 소화불량 걸릴 경우도 있고요.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적 좀 쉽게 짧은 시간 동안 쉽게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제공해 줘야 되겠다. 사실 그것이 라켓 피치의 개념이기도 하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걸 갖다 드리면 될까요? 네, 패스트푸드. 뭐 좋습니다. 빨리 먹을 수 있고, 뭐 우리도 빨리 준비할 수 있고, 좋죠. 하지만 솔직히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리고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뭐 당연한 사실이고요. 우리가 라켓 피치를 준비할 때 마음가짐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불도장이라는 음식 혹시 아세요? 중국 요리인데요. 굉장히 비싼 재료들을 이 항아리에 넣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아서 만드는 일종의 국물 요리입니다. 뭐 한 대여섯 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고아야 제대로 된 음식이 나온다고 하네요. 우리가 라켓 피치를 준비할 때는요, 이 불도장처럼 짧지만 오히려 더 오랫동안 집중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말이죠. 이 쉽게 프레젠테이션 하기로 말하자면 참 스티브 잡스, 돌아가신 이 스티브 잡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2시간 동안 이 키노트를 진행을 하시는데요.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이죠. 이분이 이렇게 쉽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애플에 나오는 모든 제품들을 속속들이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쉽게 표현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인데요. 그것은 그 전달할 컨텐츠 자체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의 로켓 피치가 충분히 쉽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면 혹시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 컨텐츠 수집 단계입니다. 컨텐츠. 아, 이상하네요. 여러분 이미 그 사업 기획을 다 하면서 컨텐츠를 충분히 다 수집을 해 두셨을 텐데 또 컨텐츠를 수집하래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쉽게 전달하기 위한 컨텐츠가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늘 요리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이 지금 사업 기획을 해두신 상태는요, 사실 요리사가 주방에서 뭔가 실험적인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낸 상태와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자기 혼자 음식 맛을 보고 맛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요리를 다른 사람에게 선보이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스타일링이라고, 흔히 푸드 스타일링이라고 부르죠. 아주 뭐 멋있는 접시도 필요하고 이런 어떤 재료들, 예술적으로 이 음식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경우에 따라서는 퍼포먼스도 필요하겠죠. 불쇼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쉽게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한 컨텐츠를 추가적으로 더 수집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는 건데요. 특히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미지 검색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관련된 여러 키워드를 한 10개, 20개 정도 뽑아내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미지 검색을 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사업을 좀 더 쉽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시각화된 데이터가 검색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데이터를 참고로 해서 더 알기 쉬운, 이해하기 쉬운 장표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시간, 핵심 메시지 작성 단계입니다. 핵심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청중의 기억에 끝까지 남을 수 있는 마지막 단 하나의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말이죠. 여러분이 라켓 피치를 하고 이제 끝났을 때 이 청중들이 발표장을 떠나고 있을 때 그때 사실 이 청중들의 머릿속에는요, 여러분의 그 PT 그 내용이 그다지 많이 남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90% 이상은 잊혀질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뭐 특별히 그 라켓 피치를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청중들이 머리가 나쁘다거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사람의 뇌가 다량의 데이터를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자, 인간의 뇌는요, 근본적으로 다량의 정보에 취약합니다. 우리가 보통 1초에 스캔하는 이 정보의 양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스캔하는 정보의 양이 1초에 400메가 정도예요. 그런데 실제로 머릿속에 기억되는 양은 2kB에 불과합니다. 2리터짜리 생수병 25병 어치가 들어오면은 물 한 방울 남는 거예요. 정말 얼마 안 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기억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그 핵심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바로 이 사약을 받고 죽기 직전에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그 한마디의 말, 그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핵심 메시지는요, 사실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굳이 이렇게 그 창의력을 발휘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사실 핵심 메시지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남은 것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순서대로 쳐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남는, 도저히 버릴 수 없고 지금까지 버려진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바로 그런 메시지, 그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핵심 메시지는요, 사실 그 광고 슬로건을 만드는 느낌으로 만드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광고 같은 거 보면은 뭐뭐뭐하는 뭐뭐뭐 이런 식으로 슬로건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슬로건들 보면요, 문장 형태가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도 간결하죠. 입에도 착착 붙어요. 그리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게 무슨 뜻이지? 뭐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중의적인 의미, 여러 가지, 이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을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추상적인 그런 개념으로 전달을 하게 되죠.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미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자, 여러분, 이 아이패드 미니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뭐 7.9인치의 IPS 디스플레이를 채택하고 있고 전면, 후면 두 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며 블루투스 4.0 내장되어 있고 듀얼 밴드의 와이파이를 내장하고 있는 뭐 작고 가벼운 태블릿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애플 사람들은 이것을
단 한마디로 설명을 했어요. 이거 모든 면에서 아이패드입니다. 사실 아이패드는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옛날에 나온 아이패드와 똑같습니다. 다만 미니예요. 크기만 좀 작을 뿐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핵심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실제로 만들어내는지 그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핵심 메시지, 멋진 슬로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만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모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모방은 뭐 어쨌거나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제품, 뭐 특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과 비슷한 제품이 어떤 식의 슬로건을 쓰고 있는지, 어떤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찾아서 베끼곤 해요. 뭐 좋지 않습니까? Something incredible, incredibly creative, 뭐 멋집니다. 자, 지금부터 가상의 아이템을 하나 통해서요, 핵심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요, 단어 나열법이라고 하죠. 자, 아이템은 이겁니다. 신형의 고효율 공해 제거 시스템이에요. 공해를 없애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매우 저렴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한번 핵심 메시지를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우리가 쓸 수 있는 키워드가 몇 개가 있죠. 바로 뭐 예를 들어 공해 라는 키워드가 제일 먼저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효율이 높다, 고효율이다, 이것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특징이죠. 저비용이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핵심 키워드하고 연관되는 다른 키워드들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뭐 반대말도 좋고요. 비슷한 말도 좋고, 영어, 한국어, 마음대로 뭐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해라고 생각하면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매연이라는 단어도 생각나고요. 뭐 클린, 그 다음에 뭐 깨끗하다, 맑음, 이런 단어도 생각이 나네요. 뭐 청정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지구, 뭐 이런 단어도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뭐 CO2 이런 것 떠오르고요. 뭐 이산화, 황, 오염물질이죠. 뭐 이런 것도 떠오릅니다. 뭐 우리가 공기 안 좋아지면 기관지 나빠지잖아요. 기관지, 뭐 이런 단어도 떠오르고, 뭐 요즘 이제 유행하고 있는 에코라는 단어, 뭐 그다음 퓨어,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한꺼번에 떠오르죠. 고효율이라는 키워드에는 또 어떨까요? 고효율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이거는 굉장히 강력하다. 그 다음에 아주 기술이,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 있다. 기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가지고 특허를 받았다. 야, 신기하다. 뭐 놀랍다. 뭐 이런 단어들을 쓸 수가 있겠죠. 저비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비용.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저렴하다. 다른 표현으로 해서 싸다.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이다. 그 다음에 싸니까 누구나 쓸 수 있겠죠. 누구나. 누구나라고 하니까는 대중화라는 단어도 같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을 쭉 배열을 한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한눈에 내려보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이용해서 뭔가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 수 없을까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계속 고민을 하다가 만약에 혹시나 떠오르는 것이 없다 그러면 랜덤하게 아무거나 한번 찾아내서 말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청정, 그리고 뭐 강력하다, 그리고 뭐 대중화, 이 세 개의 단어를 그냥 뜯어낸 다음에 한번 이거 가지고서 아무렇게나 말을 만들어 보죠. 어떻게 할까요? 청정, 강력, 대중화. 대충 생각해 보면은 뭐 강력한 청정 기능이 대중화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제가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문장은요, 사실 되게 단순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 됐는데요. 저는 깨끗, 지구,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한번 도출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 가지 가능한 핵심 메시지를 만드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시죠. 핵심 메시지는요,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은 표현, 즉 사표현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 사표현이라는 것은 너무 상투적이어서 너무 일반적이어서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하는 그런 표현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강화된 스마트폰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카톡이 잘 되는 스마트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흥미를 많이 유발시키겠죠. 네. 다음 시간에는 이 흥미를 유발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